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여야 모두 오전에 의총을 소집하는 등 국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한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설훈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정치계 선배님들이신데 이번 주에 있었던 화요일에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이후에 해제, 이후에 지금 이르면 오늘 내일 일단 탄핵 표결을 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련의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 의원님. 네. 의원님께서, 네. 국민들이 대부분 비슷할 것 같아요. 예. 깜짝 놀랐죠. 경악하고 그 다음에 한결같이 분노했을 겁니다. 예. 이게 뭐야? 평화시에. 헌법이야 대충 다 고등학교 때 다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놀람과 분노와 그리고 윤석열이 쿠데타 하구나, 친일 쿠데타 하구나, 이걸 다들 느꼈을 거예요.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거 절대 안 된다. 지금이 어느 시점인데 전두환도 박살났는데 말하자면 나중에 대통령까지 했지만은 나중에 역사의 심판을 준엄하게 받았는데 윤석열이 택도 아닌 짓 하지 마라. 이게 일반 국민이 갖고 있던 감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해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실패한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듯이 그 밤중인데도 시민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예. 결국 시민들이 지켜냈고 의원들이 제대로 판단해서 방어를 한 거죠. 예. 예, 그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대단하다. 그래서 이 상황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후속 조치만 남았는데 네.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를 하고 네. 더 이상 상황이 안 벌어지게끔 하는 것이 그나마 자신이 국민들에게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방법이 돼요. 여기서 버티고 또 어떤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보장 못 해요, 생명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수습을 하고 예.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러나야 합니다. 예. 빠른 퇴진이 정답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임명진 의원님. 예. 저는 비상계엄 선포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그냥 잤습니다. 예. 우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무슨 성공한다고 그래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해프닝일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는, 그래도 대통령인데 또 법조인 출신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 이게 스스로 무덤을 팠다면 판 이제 그런 경우인데, 난 아직도 의문이 안 풀리는 게 있어요. 예. 그래도 대통령인데 또 듣자하니 국무위원들 중에도 몇 사람들이 반대했다는데, 반대했다고 그러죠. 예. 또 무슨 충분히 참모들하고도 의논을 안 했다는데 혼자 저렇게 판단을 하고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그래도 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뭔가 있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을 텐데 그게 뭔가 아직은 드러난 게 없고. 본인 설명으로는 그때 이제 계엄 특별 담화하면서 국회에서의 일련의 예산을 이제 일방적으로 했다든지 탄핵을 또 남발했다든지 이런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화가 나는 일이고 비정상적인 일이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사실은 야당도 책임 있는 거죠. 예? 무슨 좀 국정마비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도 네. 탄핵을 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몇 개월째 지금 기능마비 아니에요? 또 무슨 검사들 자기 수사한 검사도 탄핵을 해. 예? 무슨 감사원장도 탄핵을 해. 예산도 자기 맘대로 다 해가지고 그게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예산 아니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이 통과한. 사실은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렇게 하면은 대통령을 뽑아놓고 이거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아무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네. 더군다나 사실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 부인까지도 계속해서 특검을 하겠다고 저렇게 끈질기게 절해. 네.
혹시 뭐 감정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은 그거는 국가의 그 원수로서는 그렇게 그것 때문에 휘둘려서 그런 그 중차대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건 그건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혹시 뭐 그것 때문에라고 그러면은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건 그것 때문에라고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가 국정을 맺겠던 게 상당히 위험스러웠던 일이죠. 그런 멘탈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대통령을 했다 그러면은 상당히 예? 이게 참 믿어지지 않는 일이고 그래서 난 아직도 믿어지지 않고 예. 아직도 한 가닥 희망은 무언가 해가 있지 않았을까? 어? 뭐 이런 희망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요. 뭐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계엄을 선포를 했다가 해제를 하고 이런 일련의 이런 믿기지 않는 정치적인 사건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있지.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말 계엄을 선포. 그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이거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게 예. 내란이라 이제 그렇게 쉽게 규정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법조인 출신 대통령인데 뭔가 그래도 법조문도 보고 했을 거 아닌가. 어? 그래서 그 문제도 사실은 좀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란이다 이렇게 보다는 뭐 따져볼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예. 일부에서 뭐 이게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과정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 목적이라든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네. 근데 내란죄가 되고 안 되고는 뭐 법률 전문가들이 판단하겠지만 예. 네. 상식으로 볼 때는 100% 내란이죠. 국회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아무도 없어요. 국회는 국회대로 돌아가도록 대통령이 할 수가 없어요. 네. 비상계엄에도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를 침탈해가지고 회의를 때려와가지고 280명이 돌아서 군인들이 네. 부수고 총을 들고 100% 내란이에요. 예전에 제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이 공범으로 잡혀 봤기 때문에 예. 내란죄가 어떤 건지 압니다. 예. 근데 우리는 내란 낼 수 없는 게 무기를 드는 적도 없거든요. 내란의 뜻도 없었고. 그런데 이 경우는 총을 들고 군인들이 직접 국회를 쳐들어왔기 때문에 100% 내란입니다. 네. 내란 아니라고 그러면요. 상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런 경로로 해서 이제 내일 탄핵 그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한동훈 대표의 어떤 입장이 또 그 중요한, 왜냐면 8표만 이탈하면 이제 가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어제 탄핵 당론으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했었죠. 이번에 그 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위헌위법적이지만 그 탄핵으로 인한 이제 그 피해, 그러니까 이제 때문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 어제 당론으로 그렇게 정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정치인 자신을 포함해서 정치인들 10여 명을 체포해서 과천의 모처에다 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적인 극단적인 행동이 우려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입장 변화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십니까? 뭐 야당 대표든 여당 대표든 이 상황에서 정치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대통령이 내란죄를 시도했다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로 봐야 되고, 예.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 내란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대통령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직무에서 정지를 시키고 그리고 체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처방입니다. 대통령이 됐든 해서 내란죄 눈 감아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직무 정지를 시켜야 한다는 것은 뭐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이고, 예. 문제는 대통령이 그걸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아까 조금 전에 언론이 들었는데 한동훈 대표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후에 뭐 독대한다는 네. 것 같아요. 예.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직언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그 내용이 뭐냐? 물러나십시오. 더 이상 하면은 말하자면 역사의 추앙골을 보이게 되고 고스란히 그 피해는 대통령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물러나시는 것이 지금은 최선의 처방이 그겁니다. 이렇게 직언을 해서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대통령이 보자고 했다는데 오히려 잘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후에 뭐 독대할 한동훈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예. 지금 잘해야 됩니다. 완전 걱정하는 거는 이분이 정치적인 경험이 없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봐요. 나는 지금 뭐 8년 전에 박근혜 탄핵을 내가 지켜본 사람이고 네. 그때 내가 비상대책위원회에 가가지고 어쨌든 다 망한 그 탄핵 정국의 그 뒷바라지를 제가 뭐 한 서너 달 했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가 어제는 탄핵을 반대한다고 그랬다가 오늘은 급선회한 것 같아요. 네. 박근혜 탄핵 때도 수없는 루머가 있었어요. 소식이 있었어요.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80% 이상이 탄핵을 찬성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60여 명이나 되는 그 새누리당 박근혜당의 그 의원들이 네. 그때 탄핵에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우리가 그걸 반초해야 돼요. 네. 우선은 한동훈 대표가 이걸 탄핵을 지금 찬성을 하면은 그거는 저 사람은 영원히 제2의 유승민이 될 겁니다. 배신자가 될 겁니다. 저 보수에서. 그리고 저게 당에 도움이 될 거냐? 또 그게 국가에 도움이 될 거냐 하는 것도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지금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일이 많아요. 지금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탄핵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시간을 가지고 나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천천히 여러 가지를 국가적인 이제는 민주당도 국가를 생각할 때거든요. 무슨 정권을 생각하지 말고 뭐 윤석열을 상대를 하지 말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가 되고 탄핵에 됐었을 때 생겨지는 이런 문제들을 국가적인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좀 민주당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한동훈 대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뭐 내일 갑자기 뭐를 한다든지 뭐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무슨 뭐 자기 혼자 더군다나 그것도 자기 감정이에요. 보니까 뭐 자기를 체포하려고 그랬다 뭐 어디 하려고 그 뭐 신뢰할 만한 그런 소식통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정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건지 객관적인 확인했다고 안 됐거든요. 확인했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했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니까 네. 감정을 박근혜 대통령과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때도.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혹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섭섭한 거 그동안에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무슨 소식 하나 들었다고 그걸 가지고 확인되지도 않는 거 뭐 자기 나름대로 확인했겠지만 그걸 가지고 탄핵을 한다? 여당 대표가 갑자기 그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후에 당은 어떻게 할 거냐? 예. 이 정부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뭐 좀 의견도 좀 모으고 생각도 좀 하고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갑자기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급하게 해서는 좀 곤란하다 그러면, 말씀하셨는데.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과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일을 같이 놓고 보면 전혀 달라요. 박근혜 대통령은 내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국정을 최순실이가 농단하는 통에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다 해서 네. 이 탄핵에 들어갔던 거고 이건 내란을 범했기 때문에 내란을 깨했기 때문에 훨씬 죄가 더 큽니다. 헌법 자체를 파괴하려고 들었기 때문에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10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다면은 윤석열은 10배 이상 강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그냥 두고 가겠다 하면은 대한민국은 설 땅이 없어집니다. 나는 뭐 그냥 두고 가야 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은 천천히 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숙고해야 된다. 네. 신중하게 해야 된다. 아니 당장 사람을 죽인 사람을 우리가 체포를 한다 하더라도 네. 대법원까지 갑니다. 예. 예? 그 뭐 분명하게 죄를 진 걸 옆에서 보고 증거가 확실해도 대법원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만약 그런다 하더라도 뭐 설사 무슨 뭐 증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야가 지금은 이 국난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에 대한 탄핵만 당장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할 건가를 심사숙고를 하고 예. 좀 얘기를 하고 생각해보고 탄핵을 하더라도 난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그냥 놔두고 가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예. 하더라도 천천히 해야 된다. 예.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 과거에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예. 예,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는 저렇게 가볍게 쳐서는 안 됩니다. 예? 네. 예. 어쨌든 뭐 지금 국민적 그 지지율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그 탄핵 찬성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탄핵 찬성은 박근혜 때는 85%였습니다, 국민들이 예. 다. 저도 찬성했습니다. 예. 예? 지금 중요한 거는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선택지인 것 같아요. 본인은 지금 4흘째 뭐 잘못한 게 없다는 그런 이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 오늘 오후에 이제 그 독대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제 뭐 야당의 경고성으로 뭐
했다는 그런 이제 언급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흘째 지금 집거하면서 일정을 취소하고 있는데 오후에 한동훈 대표와 이제 독대를 하면 거기에서 이제 어떤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또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한동훈 대표하고 독대하는 게 뭐 진작에 있어야 되는 건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에게 대해서 무슨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사건을 국민적인 충격을 준 이런 사건을 일으킨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동 중이라고 합니다. 예, 아니 뭐 만나고 회동은 회동대로 하지만은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국민들에게 이걸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도 좀 해보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 뭐 지금 소회도 얘기를 해줘. 내가 했더니 무슨 뭐 잘못했다든지 성급했다 뭐 그런 글쎄요. 얘기를 국민들에게 네. 먼저 해야 되고 잘못됐으면 국민들에게 먼저 사과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결정하는 일을 국민들에게 해야 하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나흘째 말 안 하고 있는 거는 조금 국민들에 대한 그건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으로서. 네. 지금 회동 중이라는 이제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최소한 그 두 사람의 회동에서 어떤 결론이 좀 나와야 될까요? 뭐 우리들이 바라는 바는 네. 빨리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예.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예. 한동훈 대표가 그걸 아마 건의할 거라고는 봅니다. 그걸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반성할 뜻이 전혀 없는 거죠. 이게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더 해볼까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 중에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제2의 쿠데타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네. 저는 그 부분은 걱정스러우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 제2의 쿠데타를 하게 되면은 제2의 제2의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은 예. 반계엄군이 나올 겁니다. 그 계엄에 반대하는 군인들이 나와서 체포할 거예요. 윤석열. 예. 그런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용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내가 패장이구나. 이런 심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조용히 가는 것이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러면 본인에게도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계속 저항하거나 계속해서 버티거나 계속해서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적대적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장래를 보장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2차 비상계엄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아니 윤 대통령도 한 번 실패는 두 번 하겠습니까? 또 한 번 했을 때도 지금 뭐 국회라든지 뭐 잘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군도 잘 대처를 한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건 난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마디만 더 하기로만 하면 뭐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4.19도 겪어봤고 5.16도 겪어봤고 지금 아까 얘기한 80년에 45년 전에 있었던 그 비상계엄 사태. 네. 난 그때도 11.6. 그때도 나는 잡혀가 가지고서 난 6개월을 조사받았습니다. 예.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내 6개월을 조사를 받은 사람인데 다 겪어봤습니다. 네. 또 박근혜 탄핵도 내가 겪어봤고 네. 그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가지고서 뭐 뒷수습도 해봤고 그런데 네. 탄핵이라는 거 있잖아요. 절대로 여야의 종기 아닙니다. 네. 제일 좋은 방법은 대통령 자신이 일을 저지른 대통령 자신이 결단하고 수습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진 사퇴. 뭐든지 간에 예.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진 사퇴를 하든지 예. 무슨 뭐 좀 시간을 달라고 하든지 예. 무슨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최고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이라는 건 결국은 대결인데요. 예. 이게 주름지게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오래 가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천천히 민주당도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라 전체를 위해서 어떻게 좋게 해결을 할까 이게 국민 통합을 이룰까 탄핵을 만약 하면은요 예. 이러나 저러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네. 이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거고 화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잃어버리게 되고 예. 그건 오래 걸려요. 그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 결정을 해야 또 이거는 민주당에서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모든 국민들이 함께 갈 수 있을까? 힘 있는 당 아닙니까 민주당이. 예. 이런 거를 고민을 하면서 숙고를 하면서 이거를 천천히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각 네. 사퇴 야당 입장에서는 예.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은 예. 이쪽은 정치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예.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예. 타협점이라면은 사퇴를 하고 예. 망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퇴는 바로 지금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사퇴는 빨리 하고 네. 바로 하고 네. 그리고 망명을 해서
이 상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거라고 봅니다. 망명까지 망명까지는 아마 국민들이 예. 용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 또 국민들은 안 된다, 잡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그걸 진정을 시키고 그쪽 부분도 시키면서 그렇게 국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것이 혼란을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것이 그게 최선의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제가 생각입니다. 보기에는 예. 민주당이 당장 탄핵을 하더라도 민주당의 대책이 없습니다. 네. 예? 대책이 없는 거는 지금 뭐 민주당 대표가 있지만은 네. 사법 처리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두 사람 다. 네. 조국도 알겠습니다. 마찬가지고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대책이 있어요? 예. 민주당이 지금 윤 대통령 물러나면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당장 지금 뭐 사법 처리 당할 사람을 여기 힘을 모아서 대통령 시킬 겁니까? 알겠습니다. 나는 이건 시간이- 아니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건 그거고 쿠데타는 쿠데타입니다. 네. 처리할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국정을 바로잡는 길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듣고요. 일단 오늘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만나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이제 그 입장이 어떻게 이제 나올지 이 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